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강한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사부터 참 드리고 가야 되겠죠.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트입니다. 예. 지금 코스피장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은 2,000포인트를 한번 구경을 살짝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4,300억 이상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1,20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기아차 쪽의 매수가 상당 부분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1위부터 4위까지가 IT와 자동차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섹터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IT 쪽과 자동차 쪽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금융주 쪽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차별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IT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다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실적을 보게 되면 단연 IT 업종이 돋보입니다. 실적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했을 때는 IT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일장 전략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느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느냐, 그게 과거에서부터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최근 이 일주일 사이 동안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싫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싫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눈이 외쳤던 558포인트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팔아야 되나요, 코스닥? 아니요. 여러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말씀처럼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수많은 변동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558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저 예병군 멘토가 어느 정도 코스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구나.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항 랠리 있고 난 이후에 변동성 랠리였어요. 근데 그 변동성 랠리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코스닥을 팔아야 되냐?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외쳤던 2월장에서부터 외쳤습니다. 3월장, 4월장 좋다라고. 그리고 종목장세에 펼쳐지니까 집중하시라는 전략까지 읊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상방을 600포인트 선까지, 즉 일단은 1차로 585포인트 선까지는 좀 잡아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두시되 언제든지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변동성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변동성 구간이지만 지금 외인의 강한 매수세를 보자면 외국인들이 지금 바이코리아를 6일째, 6째 지금 외치고 있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순항 랠리의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한번 분명히 출렁거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역시 변동성 랠리의 일부니까 거기서까지도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장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역시 4월장, 5월장 강한 상승장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포트 재편을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2월 중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포트 재편이었습니다. 그죠? 포트를 재편하셔서 제대로 된 4월장, 5월장을 또 맛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된 수익 맛보려면 먼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이 전제돼야 되겠죠. 상담.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12번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안내는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 증시 큐 여보세요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힘든 사연이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한 달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벤트 있죠? 예, 저희 바로 이제 대안주에 대한 이벤트죠.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분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린매매 기법을 CD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벤트 놀랍습니다. 자, 저희 이벤트 계속 이어집니다. 쭉쭉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장안의 화제죠. 자, 대안주 6곡의 힌트. 자,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광안 렌즈 기술 보유 업체입니다. 예. 해가 조금 짧으십니다. 깁니다. 예. 자, 아이고, 대단한 걸 봤네요. 참, 못 볼 걸 봤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주시죠. 자, LG를 매수하셨습니다. 58,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우선 LG 그룹주들을 보게 된다면 LG 이노텍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LG전자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LG는 지주사죠. 일단 LG 그룹주들이 실적이 좋게 되면 LG 이 지주사도 당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돼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번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요. 지금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121선 정도입니다. 59,000원대 중후반권역이겠죠. 59,000원에서 6만원짜리대, 이 자리대는 한 차례 저항대로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9,000원에서 6만원 이 자리대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월봉상 20개월선 있죠. 6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놓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SK컴즈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컴즈가요, 싸이월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싸이월드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싸이월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SK컴즈도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7,000원에 비중 10%라고 1149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SK컴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조금 상승이 있었고 지금 SK컴즈가 새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쪽인데 사이메라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렇다면 일단 SK컴즈가 또 한번 강한 추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모멘텀이 하나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SK컴즈는 늘 좀 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돌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강한 양봉이 한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추세선이 지금 돌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돌파가 되면서 강한 추세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 요 얘기 좀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 즉 하락 구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박스권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박스권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기가 지금 강한 어떤 매물이 계속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7,400원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야 되겠다는 굳건한 이 꽉 깨물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수가 7,000원이니까요. 익절가를 7,410원대로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확대해 갖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밀렸던 자리에 위에 지금 공간에 와 있고 122평이 아래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400원을 깨지 않으면 강하게 재반등이 바로 이어지니까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굳이 정하지 마세요. 일단 강한 저항대가 보이는 곳은 바로 전의 고점대입니다. 이 바로 10,000원대, 12,000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확 떨어졌어요. 그때도 사이메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메라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떨어졌고, 최근에 비트코인, 사이메라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헬로비전을 매수하셨네요. 18,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우선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일단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좀 많이 빠졌죠. 결국에는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권역, 이 고점권역은 한 19,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고점권역으로 인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권역은 약 한 18,000원에서 17,500원 정도, 17,500원 정도가 저점 자리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2만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2350원 자리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J그룹주들 잘 나가죠? 내수 섹터들 괜찮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19,000원, 단기적으로 19,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약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이어이님 진짜 고정팬이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성옵티스. 근데 이렇게 고정팬이 이렇게 매번 틀릴 수 있습니까? 땡입니다. 자, 9315님 나노스. 이런 거 아니에요. 땡입니다. 5992님 디지털옵틱. 예, 다 나옵니다. 이제 광학업체도 다 나오네요. 땡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다시 보내지 마세요. 해성옵틱스, 나노스, 디지털옵틱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문배철강인데요. 자, 철강주 지금 최근의 모습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철강주에 대한 업황 호조, 즉 업황이 개선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배철강도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강하게 수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거래량 수반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에서 약간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니까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올라오는 구간, 즉 드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어디를 잡아도 제가 무릎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무릎에서의 대응 전략만 필요한 겁니다. 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 자, 익절가를 잡아가면서 가세요. 지금은 손절선을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 자, 2,700원, 2,600원이 뛰어오르면 그때 익절가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또 한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원 이상이 오면 반드시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비중 10% 약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어요. 92,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27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주 본보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표본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자, 27만원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7만원짜리까지 충분히 좀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자동차 섹터고요. 특히나 3월 달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신차 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4공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잘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27만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리고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시면 27만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자셀, 28,000에 비중 15%라고 0276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녹십자셀,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셀이라고 잠깐 착각했다가, 이노셀이라고, 티박을 연락에 먹고, 예, 바로 상담을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녹십자셀, 이노셀이 녹십자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녹십자셀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그 모멘텀이 바로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고, 그 제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지금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늘 시장에서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하게 나온 구간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참고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62평선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드리겠고, 강하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익절가를 만들어가면서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익절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놓으시면 되느냐 하면 31,500원대 부분을 익절가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4,900원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4,900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익절가를 31,500원까지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이걸 터치 안 하고 계속 추세대로 가게 되면 그 추세를 굉장히 강한 수익 구간을 누려보실 수 있다.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던 종목군이 강하게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익절가를 높이면서 방법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이네요. 88,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림산업은 중기적으로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 자리대를 보시게 된다면 약 한 95,000원 자리대고요. 그 다음에 하단권역으로 좀 보게 된다면 77,000원대 자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때 저항 자리대가 약 한 89,000원, 9만원 자리대입니다. 241선에 위치한 자리대겠죠. 이 자리대를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1차 목표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약 9만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약 한 95,000원 정도까지 1차,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텍인데요. 13,500원에 비중 15% 5992님 남겨주셨네요. 이분 아무래도 제 고정팬이신 것 같이 보입니다. 바텍, 제가 그 저녁 프로그램인, 바로, 막상막하 투맨쇼죠. 예,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가격대에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바텍은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의료시장, 국내 의료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면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바텍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가 계속 매수 가격대에서 이제 익절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굉장히 자세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출연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대안주 6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후방 카메라 의무 장착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 5년 내에 적자가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4252님 또 보내셨어요. 정말 꾸준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땡입니다. 그리고 자, 감사합니다. 1718님 대림산업 상담하셨던 분이네요. 자, 문자 보내주실 때요, 매수가 비중 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점, 그래야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 꼭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13-3366-0110. 자,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세요. 자, 저희가 바로 다음 종목, 예. 종목 상담 이어가시죠. 전화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요. 네. 메일유업을 51,000원에 20% 샀거든요. 51,0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 51,000원까지 어느 때나 올라가려는데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에요? 네. 그럼 3개월 정도? 재작년이시고 작년 정도면 봄 정도에 5월달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이게 작년에 몇 월달에 했는가는 모르는데 작년에 했어요. 네, 일단 51,000원짜리대에서 20%를 매수를 하셨으면 네.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매도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하면 네? 그래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20%시잖아요. 네. 그죠? 20%신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44,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세요. 43,500원 이하권역으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더 늘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내수 종목으로 좀 선정이 돼 있는데, 메일유업이 중국 시장이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조금 답답하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참으면, 일단 5만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 정도 참으면 몇 개월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2분기 내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있게 좀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루요. 하루요? 네. 매수가는요? 5,100원에 30%인데요. 예. 유무상 증자 한다 그래서. 예?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오늘 갑자기 급락했다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를, 이게 실적이 안 좋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이건 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즉,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올라오는 종목이지, 실적과는 좀 무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무상 증자에 대한 부분들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유무상 증자가 어떤 호재가 될 수는 분명히 없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루 같은 종목을 한 번이라도 짚어드린 적이 없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는 모멘텀, 즉, 어떤, 테마에 바람이 불 때, 급하게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지, 이 동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기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5,100원대인데, 5,100원대시라면 수익 구간으로 변환되면 무조건 바로 빠져나오세요. 이런 종목군은 사실상은 급락이 나올 수도, 오늘 같이 급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안주를 2번이나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죠? 테스나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금일도 보면, 정확하게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에서 제시해드렸던, 즉, 목표가 15,000원대 부근, 맞고, 바로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 그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파로 같은 경우는,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산처럼 푹 솟아올랐다가 바로 꺼지고 산처럼 솟아올랐다가 꺼지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산처럼 솟아오를 때는 거래량 확 뛰었다가 빠질 때 거래량 줄면서 개인들이 물리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익 즉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도 한번 2012년도 말쯤에 단행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좀 위험한 군에서는 좀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가 근처 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구간을 변환이 되면 빠져나오세요. 아무리 이 종목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봐서 큰 수익을 주더라도 그것이 이게 수익을 주는 순간 시청자분이 폭탄을 선물 받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런 종목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종목군은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요. 예. 그 매수가 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 위까지 일단은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가 부여되면 순간 살짝이라도 올라올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알려드릴게요. 4,500원대 무너지면 이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종가상 알겠습니다. 4,500원대 무너졌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주가는 3,990원이고, 네. 30%입니다. 30%요? 예, 예. 혹시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어요. 많이 올라가니까 사신 거죠? 팍팍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아니, 뭐, 그렇지도 않는데, 네. 앞을 보고 샀는데 잘못 판단된 것 같아갖고, 네. 일단 지금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그 자산 매각, 인수를 좀 하려고 그러죠? 포스코 쪽으로, 그죠? 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근데 지금 종목을 너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선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레이크가 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수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하고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좀 돼 있는 부분들이고 산업은행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과하게 무리하게 좀 추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000원 부근대까지는 다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좀 덜어주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 큰 종목군들로 일단 갈아타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무슨 종목 팬이에요. 들고 계세요? 저기 내추럴 엔터텍이요. 내추럴 엔더텍. 네. 얼마에 들고 계신데요? 63,200원에 10%인데요. 63,200원에 10%요? 네네. 예. 이 전망이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내추럴 엔터텍이라는 회사가요. 사실은 이게 지금 상장된 지 얼마 된 것 치지 않고는 너무나 지금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자, 상장된 지가, 전년도에 10월 달쯤에 상장이 됐는데, 자, 지금 벌써 무상증자를 하고, 그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이 발생하고. 자, 이런 경우는, 물론 뭐 그전에부터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다가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무상증자가 되고 권리락이 막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상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전에 7만원대 부근에서도 계속 좀 매도를 외쳤던, 매도하시면 좋겠다. 7만원대 부근에서, 자, 그 부분에서는 익절가는 잡아들이되 매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모양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가 너무나 급변하게 뭔가 흐름들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숨겨진 악재를 감출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을 잘라내기가 힘드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가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잖아요. 그죠? 63,200원이면. 근데 이건 익절가 잡기도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그럼 바로. 일단은 익절가를 64,5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요. 익절가 64,500원 잡아 놓으시고 요게 7만원, 그러니까 7만원 부근까지 오면 익절가를 67,800원까지 그렇게 잡아 놓고 가보세요. 그리고 7만원 넘어가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아니면 문자를 주시든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현대 중공업 네, 350주를 작년 12월 달에 샀거든요. 얼마예요? 350주, 242,500원에 네, 350주를 샀는데, 네. 딴 거는 다 올라가는데 계속 저러고 있어가지고, 뭐, 네. 이거 왜 되는 거 싶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24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전기 쪽과 전자 쪽과 자동차 쪽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통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즉,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물론 수주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손치더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몇 년 뒤의 일입니다. 몇 년 뒤의 일이고 과거에 수주했던 부분들, 즉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길게 보게 된다라면 혹시 가지고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지금은 뭐,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좀 네. 가지고 갈 생각은 있는데요. 네. 얼마나 이게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셔야죠.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시고요. 바닥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온 부분들은 맞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체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지표가 어제 조금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엔 올 하반기까지 갖고 가시면 매수가 위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바텍 상담 드렸던 5992님, 예멘토님 따라하느라고 화목 9시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온라인에서 요강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강 구매하시면, 화장실 안 가시고 바로 해결되죠. TV 보시면서. 자, 그리고, 정답,
이라고 6884님 파인 디지털 남겨주셨습니다. 그 글과 동시에 두 분 참 이상한 조합인데 정말 재밌고 감사합니다. 저 이상한 조합 아닙니다.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인 디지털 땡입니다. 이러니까 정답을 틀리시죠. 자, 4252님 새벽에 귀신 나오는 영상 보고 졸도할 뻔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졸도할 뻔했습니다. 자, 혼을 불사르는 연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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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차 바이오엔. 차바이오엔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3,600원. 13,600원요? 예. 40%. 4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하고 5월달에 분할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차움하고 분할이 된다는 그 기사가 있죠, 그죠? 예. 일단은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저는 분할 이전까지는 이 프로그램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차바이오엔을 13,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 주장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13,000원 밑으로 확 빠졌어요. 그죠? 빠졌다가 다시 시장 분위기와 함께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0 지금 매수가가 13,600원이신데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조금 피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움과의 분할이 과연 차바이오엔에게는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차움에서 생기는 지금 의료단체가 원래는 비영리단체예요. 그죠? 근데 지금 거의 영리법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움에서 지금 체세포라든가 이런 향후 예방의학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진의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바이오엔과 분리를 하게 된다. 그럼 차바이오엔 쪽에 뭐가 남게 되느냐 하면 광학 쪽 부분하고 조금 이익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만 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분리가 되면서 물론 차바이오엔의 주식 중에 일부가 차움 주식을 가지게 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호재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를 조금 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얼마 정도 되면은 한 13,600원 이상에서 한 13,800원 부근에 오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전 다 정리하는. 예, 일단 정리해놓고 좀 피해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대안주 6곡의 5번째, 6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요, 최근에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요 얘기 들으시면 아마 조금 힌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번째 곡인데, 전신, 이 회사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설립될 때 일본하고 같이 합병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명이 셰키노스 코리아였습니다. 셰키노스 코리아. 자, 요겁니다. 그죠? 자, 상담 진행합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29,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수익이 큰 폭으로 발생을 하고 계십니다. 30% 가까이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요. 우선 4만원대를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5,000원짜리대가 박스 하단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을 형성해주고 주가가 밀려내려는 부분들은 소송 관련해서 일단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수급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더라도 다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좀 확인 매도를 하시려면 35,000원까지는 보셔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고 36,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익절가를 36,000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다시 한번 4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33,500원에 비중 35%라고 0316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최근 카지노 관련해서 강원랜드만 조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국인 카지노,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 완화 쪽이고, 계속, 성장성, 즉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쪽인데, 상대적으로, 국내인들이 들어가는, 카지노, 즉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시장의 어떤 실망스러운 감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가 크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증설을 했죠. 증설의 효과는 자 바로 올해가 아닌 다음 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원랜드가 조금 상승, 즉 지금 3만 한 2,500원대까지의 상승은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의 박스권은 우리가 한번 그려놓고 봅시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바로 좀 빠르게 드릴게요. 자, 35,5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자, 여기 바로 33,400원대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여기에 오면 다시 밀리는 자리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살짝 올려서 34,000원대 이상 되면 조금 빠져나오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4,000원대 이상이에요. 거기서는 무조건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을 매수하셨네요. 69,400원에 30%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30%로 수익을 보시려면은 적어도 주당 2만원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약 한 9만원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글쎄요. 일단은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합병 공시가 나왔었죠. 삼성 SDI와. 근데 주당 삼성 SDI 한 주당 제일모직이 0.44주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67,0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왕 69,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좀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대차 거래인데요. 대차 거래가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올라가기를 반기는 그런 메이저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73,0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47,000원에 비중 10% 742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어떤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어떤 상승이 있고, 즉 2013년도 말쯤에 상승이 있었어요. 그죠? 한 번, 자, 두 번,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이 들어왔고 여기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긴 기간 동안의 박스권 흐름입니다. 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3만 바로 8,000원대죠. 그죠? 38,2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42,500원대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자, 박스권 하단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42,500원대까지 좀 스윙해 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000원 부근까지 오면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하셨어요. 84,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손실이 조금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밀려 내려왔는데 추세 라인대를 한번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한 71,000원대에서 2,000원대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잘라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 8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82,000원대가 오게 된 저항인데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월봉상 보게 되면 20개월 선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대로 보게 되면 약 한 83,000원 자리대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여유치가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 얼추 월봉상으로 바닥이 나왔으니까요. 홀딩 관점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기 전에요. 자, 요거 하나만 좀 고지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두 번이나 강조드렸던, 이제 대한주에서 강조드렸던 테스나, 저희가 매매 가격 전략대도 잡아드리고 했는데, 목표가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밀리는 구간에서 익절을 터치하면서 익절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익절되었는데요. 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산인데요. 벽산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직 각도를 완전히 꺾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벽산의 자회사죠. 이 하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멘토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추세선상을 꺾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벽산 여전히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와보시고 일단은 이 선이에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62평 2,800원 2,810원 여기를 깨뜨리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일단 익절까지 손절 가격대 잡아드리자면 2,78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라는 얘기 꼭 좀 전해드리면서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 가격이 얼마냐면 29,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하락세대를 그려고 놨다가 지금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박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선 고점 자리대를 3만원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 라인대를 한 27,000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 27,000원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조금 일부 매수를 해주는 전략, 3만원에 근접을 하게 되면 덜어주는 전략,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첨,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고의 세월, 참 노력의 세월, 이런 걸 많이 겪으시고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4252님, 자, 고정팬,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congratulation. 자, 그렇습니다. 자, 빵빠레만 하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252님 당첨 축하드리겠고, 자, CD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강연회 고지 좀 해주시죠. 정혜사.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5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저 혼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병군 멘토와 함께 정예사단이 출격을 합니다. 자, 장소는요,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전화번호는요, 1577-7451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이 기법 CD, 여러분들 차고 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많이 오시는데요. 5월 중순쯤에 일괄 배송되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주 정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정답 세코니스였네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다 보면, 계속 종목을 사고 팔고 싶어 하시는 욕망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근데, 1년 농사 다작하신다고 수익이 잘 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테스나 같은 종목군들, 이런 데서 크게 수익 보시면 되니까요. 제 얘기들 좀 기준 기울여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들 찾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